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열 지별기에 대해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열 지별기 어디에 설치하죠? 네, 주로 지붕에 많이 설치하죠.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별 장치에서요, 가열된 물이나 공기를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합니다. 이 지별기는 평판형이나 진공 유리완형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추결 장치가 필요해요. 지별기에서 모여진 것을 우리가 필요한 시간대 쓰려면 추결 장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물이나 세석 추결, 자멸 추결, 또 건축 구조체도 추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별기의 모습인데요. 평판형이고 진공 유리완형입니다. 태양열 지별기는 이렇게 태양열 주택은 지별부, 추결부, 이용부, 제어장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지별된 것이 추결조로 가서 여기서 필요한 시간대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수라든가 난방 같은 데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태양열 지별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온수 저장 탱크 이렇게 시골에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열 지별기에서 여기 안에 물이라든가 공기를 이용해서 따뜻해진 것이 추결조에 가서 있다가 우리 필요한 난방 장치나 급탕 등에 사용되는 거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은 큰 차이가 있죠. 이건 태양광 고추는 실리콘 등이 빛이 닿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장점은 유해물질 배출이나 소음 발생이 없죠. 아직은 가격이 비싼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 태양광 발전 모듈입니다. 이렇게 주체 종류에도 만들 수 있고 해바라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죠. 풍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력은 깨끗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이 무한정하죠. 온실효과도 나지 않습니다. 풍력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덴마크 풍차죠. 이 나라는 약 19%를 여기에서 전체 에너지의 19%를 풍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약 1.5%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어디에 설치하죠? 네, 바람이 많은 곳에 설치합니다. 한때 이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서울시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이 바람,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봤죠? 이 지하철이 지나가다 보면 치마 확 들어오는 그런 영화도 봤는데 이 바람을 활용해서 전력을 발생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네, 실제 설치된 적은 없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렇게 이런 풍열 같은 걸 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이 높아진 곳 100m 이상을 넘으면 빌딩풍이 형성이 돼요. 빌딩 주변으로 이렇게 바람이 돌아서 빌딩풍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풍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기도 하고 위쪽으로 구멍을 뚫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바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스타라다 빌딩에서는 이렇게 바람을 활용해서 풍력 에너지를 얻은 거죠. 이 건물의 약 8%를 이 에너지가 충당한다고 합니다. 바레인에 있는 이 세계무역기구입니다. 큰 건물 두 개로 인해서 여기 빌딩풍이 형성되는데 이것에 이렇게 풍력 에너지 얻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거죠. 약 15%가 이 에너지로 이 건물의 에너지의 15%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소음과 진동입니다. 나중에 건물에 해를 입힐 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지중 깊이 10m 이상이면 연간 평균 기온이 일정하다. 지하 3m만 돼도 연간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속 아래 1년 내내 15일. 지열은 지상에서 100m 내려갈 때마다 3 내지 4 안에 지하 내부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죠.
불을 끓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 지열 에너지는 이렇게 중저온 지열 에너지 또 고온 지열 에너지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열 에너지는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 이용 기술과 간접 이용 기술이 있습니다. 지열 발전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 것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이저스 발전소인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도시 전력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가장 세계 최대 규모죠. 이렇게 지열을 활용하는 나라들이 또 가장 그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활용도 높은 나라가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왜 아이슬란드가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열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과 간접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를 수직으로 했을 때, 수평으로 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게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할까요? 이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이거는 시공비가 비싸죠. 자, 수직형 지중 열 교환기는 지하 약 200m 정도를 굴착한에 설치하는데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얘기죠. 여기는 지하 2m 이하의 수평을 설치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공비는 저렴하지만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또 강이나 호수에도 이제 지표수형 지중 열 교환기라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실적이 없습니다.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방법도 있습니다. 연료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죠. 자, 무공해 에너지고요. 수소가 산소와 만나서 물과 전기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전율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연료로 천연가스라든가 에탄올 같은 걸 연료로 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걸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연료를 써서 계질기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수소를 뽑아낼 때 이때 열이 발생하고요. 또 산소하고 만나서 연료전지가 만들어지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나온 전기가 나오죠. 물과 전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걸 교류로 바꿔주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가 되겠죠. 하천수와 해수 하수를 활용해서 이거는 온도차 에너지, 온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천수, 해수 이런 것이 양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좋은 점은 이 수열 에너지, 이 하천수 활용하는 이런 수열 에너지는 단가 면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거 뭡니까? 양식하는 거죠. 제가 왜 양식하는 걸 보여줬을까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이 터빈을 돌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필요해서 이 물이 필요한 것을 해서 터빈을 돌리고 나중에 나오면 이 여기 나온 물들이 발전기를 돌리고 나온 물들이 따뜻해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따뜻해진 물을 바깥으로 내려보내는데 굉장히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아까와 같은 양식업을 하는 겁니다. 양식업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에너지로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쓰레기 소각열입니다. 쓰레기 소각열은 폐열분로에 온수를 제조하고 고압 증기용 집단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체연료, 전기, 증기, 액체연료, 기체연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건축에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